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좋은 기회, 강한 관계, 건강한 신체, 용서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돈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요? 얘들아,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유할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시다. 그 답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유능하지도 않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걱정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슬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우리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당신의 길에 장애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속삭임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아브라함 링컨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그는 정치 인생에서 수많은 패배를 겪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면의 의심의 속삭임에 굴복했다면 미국 역사의 과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큰 관심사는 실패 여부가 아니라 실패에 만족하는지 여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좌절에 안주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여정을 형성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내와 자신감의 힘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천재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람들을 낙담시켰을 초기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4살이 되어서야 말을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잘못 믿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7세에 비로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래의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종종 성급하게 판단하는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초기 통찰에 집착하고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없거나 지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그를 정의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회의 오해나 개인적인 의심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궤적은 회복력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려운 시기 이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기초를 재구성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상 그의 유산을 공고히 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재정의하느냐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초기 장애물은 결단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의 작은 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내부 대화는 당신을 들어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경이나 회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꾸준히 믿으면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지만 당신의 관점과 탄력성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형태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색상과 디테일을 숨기고 풍경의 어두운 부분만 보여주는 안경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필터링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하는 일이며 어떤 상황에 불리한 요소를 증폭시키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방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10개의 댓글을 받았는데 그중 9개가 긍정적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 비판에만 집착하여 전체 프레젠테이션이 재앙이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핵심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인식하고 평가하면서 더 넓은 관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좌절을 자신이 인지한 실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다른 외부 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당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면 매번 재난을 기다리는 것은 지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지불을 놓치고 이로 인해 재정적 평판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재앙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도전에 대비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흑백이 아닙니다. 상황을 완벽하거나 비참하다고 보는 것은 양극화된 견해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요리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주방에 능숙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회색 음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패는 디딤돌이며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은 성장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사는 현실은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영감과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장, 이해, 긍정에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을 기르고 인생 이야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스스로 자초한 부정의 거미줄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반성적인 질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사해 보십시오. 나는 긍정적인 점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내 마음은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걸까요? 나는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물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내부 대화를 심화하려면 내면의 목소리가 실제로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긍정의 원천인가요? 아니면 의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나요?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모든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탈출이 아니라 대결이다. 이러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즉, 성찰과 성장의 길에 대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비판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경험, 깊은 두려움 또는 외부 영향에 기초한 의견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긍정으로 대체하여 직접적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다를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것이다로 바꾸십시오.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는 자기 비하로 얼룩진 과거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이야기가 자기 사랑과 긍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잣말의 황금률을 실천하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진을 위해서든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방식으로 작은 실수나 인지된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확장하십시오. 실수와 불완전성은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나쁜 하루가 나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수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상황이 자존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계획을 바꾸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각 이벤트를 개인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취하십시오. 친구가 저녁 식사를 취소하는 것은 아마도 바쁜 일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귀하와의 관계에 대한 반성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버리세요. 오스카 와일드, 다스커 와일드가 말했듯이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 단순한 존재의 순환에 갇힐 수 있습니다. 완벽함은 환상이며 삶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녀를 추구함으로써 당신은 필연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대신 개인적인 성장, 발전, 불완전함 수용에 집중하세요.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대립이나 실수를 계속해서 반성하는 것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족쇄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면 완벽해야 할 필요성을 버리고 비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비하로 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여정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정표와 성취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십시오.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가족의 애정, 친구들의 웃음, 집의 편안함, 자동차와 같은 작은 편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토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비판이든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기르십시오.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현재에 머물고 산만한 생각을 피하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읽는 책, 듣는 음악 등 긍정적인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서 모든 것이 낙관주의로 공감되고 진화하는 관점을 강화하도록 하세요. 뿌리 깊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이해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기원을 알고 그들을 보다 긍정적인 길로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면의 어려움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존재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팁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더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와 지혜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놀랍습니다.